안녕하세요. 딘쌤입니다. 14시간 완성, 커마 2급 실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천 대비 최신 기출 모의고사 8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모의고사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신 분들은 앞에 핵심 이론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입력하시는 부분, 요거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작업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A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관대맞춤, A1부터 F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관대맞춤, 글꼴 크기는 18에 굵게 실선, 18 하시고요. 굵게 하시고 밑줄 옆에 누르셔서 밑줄 실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1 셀의 제목, 문절, 앞뒤에 특성자 하시는 거죠. 선택하시고요. 미음 한자 하신 다음에 여기 보기 변경 누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미음 한자 탭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특성자 넣어주시고요. A3부터 F3까지, A3부터 F3까지 채우기색 자주입니다. 그럼 페인트 톤에 가셔서 자주색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색은 흰색 배경일, 가짜 옆에 하셔서 흰색 배경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4, 6, 7, 10, 11, 13, 요 영역은 병합하고 관대맞춤. 요거는 여기에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관대맞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 안 되신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셔서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하실 때는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하셔서 병합하고 관대맞춤 누르셔서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F2 셀을 복사해서 여기 F2 셀 요거 만이라는 숫자를 복사하셔서 D4부터 D13 여기에다가 연산 나누기 기능을 하시는 거네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요 기능은 선택하시고요. 복사하시고요. 범위 잡아주시고 오른쪽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붙여넣기 아래쪽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값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 나누기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여기를 복사하셔서 이 값을 나눈다 그 뜻입니다. 선택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고요. 범위 잡아주시고 붙여넣기 아래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을 선택하시고요. 연산 나누기 확인하시면 이 값으로 여기를 나누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C4부터 C13 여기 영역은 사용자 예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명자 하시는 거죠. 표시 형식에 단추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가셔서 특별히 0을 하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지표준 뒤에다가 명자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3부터 F13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기본 작업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 나왔네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성별은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 잡아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 첫 번째 구분기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그 다음에 구분기호가 뭐죠? 쉼표죠. 그럼 탭은 빼시고 쉼표 그러시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다음 하시고 어떤 걸 빼라 그랬죠? 성별. 그럼 성별 선택하시고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에 마침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네요. 피벗 테이블은 첫 번째 어디 만들지를 보셔야겠죠. 동일 시트의 K6이네요. 그러면 본문에 커서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범위가 맞는지 봐주시고요. 기존 워크시트로 하셔서 K6이니까 K6셀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성별은 필터입니다. 그러면 성별 끌어다가 필터에 놓으시면 되고요. 나이는 행, 나이 끌어다가 행에 놓으시고 진료 과목은 열, 진료 과목 끌어다가 열에 놓으시고 값에 진료비의 합계, 약제비의 평균입니다.
약제비 놓으시고 콕 찍으셔서 값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를 행 쪽으로, 여기 이 시그마 열에 있는 거를 행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살짝 이렇게 줄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시대 K6에 만들었고요. 나이를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10부터 60까지 10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칸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그룹, 시작값은 10부터 끝값은 60으로 그 다음에 10씩 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잘 됐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만들어 주시고요. 빈 셀의 별 3개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옵션에 가셔서 여기 빈 셀의 별 3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 영역의 진료비의 합계와 약제비의 평균은 셀 서식의 숫자 1000단위 기호로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값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 숫자의 1000단위 그리고 확인 평균도 선택하시고 값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의 1000단위 확인 하셔서 1000단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료 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만 표시하십시오. 여기 진료 과목 옆에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니까 정형외과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그 과목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시는 겁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2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표네요. 데이터표는 여기가 중요하죠.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량과 판매가에 따라서 순이익금의 변화, 순이익금 알고 싶은 거죠. 여기 순이익금, 그러니까 모퉁이에 커서 두시고요. 는 하신 다음에 순이익금 선택하시고 엔터, 값을 끌어오고요. 범위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 다음에 행은 뭐죠? 행은 요거 판매량이죠. 판매량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판매가입니다. 판매가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조금 빠르게 느껴지신 분들은 앞에 다양한 문제의 이론 수업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매크로 가겠습니다. 매크로는 G4부터 G13 여기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고요. 에버리지 쓰실 거고 빗면 하실 거고 어디다가 C16에서 D17 16에서 D17 여기다가 하실 겁니다. 기본 도형의 빗면, 텍스트는 평균. 자, 그러면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빗면은 요거죠. 네, 빗면.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확인. 자,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자동합계 옆에서 평균. 네, 다 됐습니다. 밑에 가서 중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지워보시고 눌렀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하시고요. 텍스트는 평균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A3부터 G3까지, G3까지 채우기색 주황에 글꼴 굵게 하시는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단추하실 거고, F16에서 G17이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 그 안에 텍스트는 서식입니다. 개발 도구에 단추 가셔서 Alt 누르고 그려주세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죠. 기록 확인. 자, 그 다음에 A3부터 G3까지 채우기색 주황이죠. 홈에 가셔서 페인트통은 주황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도 해주시고 됐죠? 네, 그랬으면 밑에 가서 중지. 됐습니다. 자,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하시고요. 그 안에 글씨는 서식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 텍스트는 서식이니까요. 다음은 차트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계열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 다음에 3, 4, 5월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수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빼셔야겠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렇게 줄이시고
그 다음에 1, 2, 여기 3, 4, 5니까 1, 2월 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3, 4, 5월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아니시면 이렇게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셔서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빼셔도 됩니다.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하셔서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위만 조절하셔도 되니까요. 범위만 조절하셔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차트 제목과 세로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차트 제목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세로축 제목이 있네요.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가셔서 세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축 제목도 써주세요. 가로 여시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산 요소에만 레벨을 그림과 같이 여기 보시면 레벨이 있죠. 네,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요소 추가에 가셔서 레벨에서 바깥쪽 끝 여기 한 번에 안 됩니다. 선택하시고 다시 선택하시고요. 레벨에 가셔서 바깥쪽 끝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바깥쪽 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 0%, 간격 농밀은 100%입니다. 이거는 막대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셔서요. 계열 겹치기는 0, 간격 너비는 100으로 네, 이렇게 해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의 패턴 채우기, 정경색, 테마색, 황금색, 강조 4를 하십시오. 자,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 네, 그러시면 채우기에 가셔서 패턴 채우기죠. 네, 그럼 패턴 채우기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황금색이니까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황금색 강조사 네, 요거 선택하시고 X 누르시고 나오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두 번째 문자는 연, 세네 번째는 월, 다섯, 여섯 번째는 일을 뜻하고요. 주민번호 여덟 번째 문자, 여기 성별을 나타내는 문자가 3 이상이면 2000년대, 그렇지 않으면 1900년대 표시해야 같이 되어 있고요. if, mid, 데이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mid랑 데이터 함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자 누르셔서 mid 함수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mid 함수의 특징은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 첫 번째부터 두 글자 이렇게 하시면 86이 빠지죠. 자, 이거는 연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저희가 월을 빼시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 두 글자 하시면 12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 하시면 15일이 빠지신 겁니다. 즉, 여기가 1일이냐, 3이냐, 5냐에 따라서 연, 월, 일이 빠지게 되시는 거죠. 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라서 D자 누르셔서 데이터 함수. 데이터 함수의 특징은 연, 월, 일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다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만 3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만 5로 바꾸시면 86년 12월 15일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내려보시면 2000년생이 반영이 안 돼요. 2000년생이. 그래서 요거를 if 함수를 이용해서 반영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방법은 연도니까 여기 연도 요 자리에다가 1900을 할 거냐 2000을 할 거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다 더하기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누르셔서 if 함수 있으면 if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 if가 안 보이면 함수 추가하셔서 I 누르셔서 if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붙여 넣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여덟 번째 문자가 3보다 크냐 작냐 3 이상이냐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덟 번째에 한 글자가 즉 여덟 번째 한 글자가 3 이상이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이상이면 뭐죠? 2000년생 2000을 더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900을 더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값이 안 나와요. 확인하고 내리시면 값이 이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문자가 크다 작다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다가 곱하기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내리시면 값이 나오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M자 누르셔서 미담수,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부터 두 글자, 연도를 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잘라서 D자 누르셔서 데이트, 세 칸에 다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세 번째부터 두 글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 이렇게 해서 연어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더하기 하신 다음에 if 함수로 가셔서 미드를 다시 붙여놓고 여덟 번째에 있는 한 글자, 그 다음에 3보다 커야 되는데 곱하기 1 해서 숫자로 만들어 주시고 3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이상이면 2000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1900을 더해라. 확인하고 내리시면 이렇게 값이 완성이 되시는 거고요. 데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2000을 더할 거냐 1900을 더할 거냐, 그게 결정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2000을 더할 거냐 1900을 더할 거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문자가 1이면 남, 2이면 여, 3이면 남, 4이면 여. 성별을 구하시는 거죠.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미드 함수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하죠.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여덟 번째 한 글자가 빠지겠죠. 자, 그러면 이 미드를 잘라서 C자 누르셔서 추주함수 가시면 됩니다. 추주함수의 특징은 인덱스 넘버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밸류 1자리에 남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 남, 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에 남녀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간단하게 성별이 나오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당한 혈색소가 6.5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당뇨, 공복 혈당이 100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 당한 혈색소가 5.7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의, 그 외에는 정상입니다. if랑 오화 함수네요. 조건이 있고 이거 중에 하나라도 그러시면 오하고요. 모두 다 만족하면 and를 쓰셔야죠. 오화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오자 누르셔서 오화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식을 세우시면 되죠. 공복 혈당은 126 이상, 그 다음에 식후 2시간은 200 이상,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는 6.5 이상. 네, 요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얘를 자르셔서 if에 가셔서 논리식에 붙여놓고 요거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당뇨, 그 다음에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if로 가셔서 다시 한번 오화를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바뀌었죠. 그럼 숫자 값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126에서 100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에서 140, 그 다음에 6.5에서 5.7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죠? 주의, 나머지는 정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자 누르셔서 오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 그 다음에 식후는 200 이상, 혈색소는 6.5 이상.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이게 식이니까 자르셔서 if 함수로 가셔서 붙여 넣으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당류, 밑에 칸 찍으시고요. 다시 if로 가셔서 오화를 또 붙여넣기 하시고 값을 바꾸세요. 126은 10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200은 140으로, 6.5는 5.7이었죠. 네, 이렇게 바꾸시고요. 이거가 맞으면 주의, 나머지는 정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하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환자의 공복 혈당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고요. 요 혈당 평균은 올림에서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 요 함수 중에서 알맞은 거. 일단 평균을 구하셔야 되니까 the average, 그 다음에 올림 하셔야 되니까 up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건을 만드셔야겠죠? 식후 2시간과 당화혈색소니까 요거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식후 2시간은 200 이상. 그 다음에 뭐뭐이면 서죠. 엔드 조건이니까 같은 라인에 얘는 6.5 이상.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평균 구하셔야 되니까 D자 누르셔서 D 에버리지. 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 중에서 우리가 뭐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죠? 잘 보시면 공복 혈당의 평균이죠. 공복 혈당.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 쓰셔도 되고, 필드는 공복 혈당 찍으셔도 되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뭔가 평균이 나왔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공복 혈당. 그러니까 공복 혈당을 찍어주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자르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올림하셔야 되니까 R자 누르셔서 라운드 업으로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찍으시고 자리를 보시면 소점 한 자리죠. 그러니까 1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성명 중에서 김으로 시작하는 환자의 당화혈색소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고 썸이프랑 연산자. 간단하게 썸이프 함수 하시면 되겠네요.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썸이프 함수. 썸이프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죠. 조건 범위는 성명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뭐죠? 김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저희 김자 쓰시고 별표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김으로 시작하는. 일단 뭘 더할 거예요? 당화혈색소의 합계. 그러면 더할 범위는 당화혈색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뭔가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연산자로 퍼센트 붙이셔야겠죠?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퍼센트, 큰 따옴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f 함수로 성명 중에서 김씨를 찾을 거고 김 별표,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당화혈색소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퍼센트, 큰 따옴표.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앞에 핵심 이론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